안녕하세요. 정치화법 파트 2 배우진 쌤이에요. 여러분 토론 재밌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토론 내용을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시간에 해봤던 무인도 살아남기 그 부분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총 91개의 의견이 있었네요.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의견부터 한번 봐봅시다. 처음에 올리시기 참 용기가 안 났을 텐데 처음에 올렸으니까 이분은 일단 김땡땡 씨는 1등상 하나 줘야 되겠어요. 1등으로 썼으니까 1등상이죠. 1등으로 좋은 의견이어서 1등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가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7명 모두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조종사, 의사, 병이 든 할머니, 우울증, 종교인, 연예인, 아기 엄마 이렇게 7명이 사이좋게 7등분을 해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욕심내서는 안 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니까 공평하게 처음부터 7등분을 해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견이지만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잘 써줬어요. 7등분을 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이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인상적이었던 의견들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김땡땡님의 의견입니다. 굉장히 길게 써주셨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토론에서 가장 긴 글을 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땡땡, 또 다른 김땡땡님에게는 긴 글상을 드립니다. 읽기에는 좀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김땡땡님의 의견이네요. 의사에게 빵을 더 준다고 후에 사람들 중 누가 부상을 입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빵을 다 나눠 먹기보다는 14조각으로 나눠 7조각을 먼저 다 같이 먹고 나머지 7조각을 각자 가지고서 후에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베풀고 싶을 땐 빵을 떼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14조각으로 나눴네요. 7조각은 다 같이 먹고 혹은 다 같이 나눠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조각들에 대해서는 각자 처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라는 의견이네요. 또 다른 인상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로 한 적정량을 양심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순진한 놈,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진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입니다. 이땡땡님. 일단 먹지 말고 기다리다가 구조대가 올 낌새가 보이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겠다 싶을 때 빵을 나눠 먹습니다. 7등분을 해서 아기를 제외한 6명에게 한 조각씩 주고 나머지 한 조각은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도와줄 의사와 다른 사람들을 힐링시켜주는 아이돌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댓말을 썼다가 반말했다가 참 그래요. 왜 인상적이었냐? 아이돌을 먹여야 된다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돌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홍땡땡님. 나는 할머니를 빼고 먹을 것이 생각한다. 할머니의 병이 우울증뿐만 아닌 암 같은 병에 걸린 상태라면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 또한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의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조종사나 아이돌, 스님 혹은 아이엄마는 무인도를 탐사하거나 힘을 쓰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냉정해요. 물론 이건 아기를 배제한 전제에서 말하는 거지만 나는 할머니를 빼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참 오랫동안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홍땡땡님. 냉정해요. 생존상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란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이 비상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의 정의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약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7인 전원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에서는 7등분으로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네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우선 무인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구조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의 비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를 탐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케이크 말고는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케이크를 분배하는데 무인도에 갇힌 이상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7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지리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9조각을 똑같은 나누어 공평하게 나누어 먹되 아기와 할머니에게 각자 나누어진 빵을 주고 싶은 사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9명이 아닌데 2명은 어디서 나왔을까? 무인도에 2명의 유령이 살고 있을까? 공포특급 상 드립니다. 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정답으로 두고 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참 재미있는 토론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토론에 달린 첫 번째 의견입니다. 양땡땡님. 마찬가지로 1등상 드려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림이 갈려가던 시점에서 이미 구입을 확정 예정이었던 구매자가 그림이 파손되어 그 책임이 뱅크시에게 있었으니 청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사건이 벌어진 후 구매자에게 다시 구매 의사를 물었고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이니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땡땡님의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네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한 일이고 책임 능력이 있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이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법 행위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교과서를 열심히 잘 읽으셨네요. 찬성 의견입니다. 최땡땡님,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건 당일 경매장에서 리모컨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구매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손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불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가해자인 뱅크씨는 피해자인 구매자에게 그 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인간은 보통 화제성에 주목한다. 화제성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빈번한데 뱅크시의 작품이 갈려나감으로써 모든 방송사와 기자들 사이에 큰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이 화제성까지도 이 작품의 가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갈려나간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뱅크시의 작품을 사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뱅크시에 대한 명성과 작품들이 후대에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상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의견이 하나 있네요. 반대 의견입니다.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매자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는커녕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 또한 구매 의사를 충분히 물었고 그의 구입 의사를 밝힌 점을 보았을 때 그 작품성을 인정하고
향후 화제가 되어 작품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것을 고려하여 파쇄된 그림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손해배상,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려고 알아본 흔적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의견입니다. 찬성 의견이네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뱅크시에게는 고의와 과실이 있고 1990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책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시의 행위에 의해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작품이 훼손되었고, 훼손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구매자가 받은 작품은 소녀와 풍선이 아닌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비슷한 예시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벽돌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히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구매한 작품의 가치가 오른 점, 뱅크시가 익명으로 활동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다. 중고나라 벽돌상들입니다. 때의 또 다른 의견입니다. 홍땡땡님, 손해배상이란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라는 뜻이다. 뱅크시는 구매자가 파손되지 않은 작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시는 작품을 파괴하고 손해를 끼쳤다. 이 부분은 뱅크시가 고의로 한 일이고 뱅크시는 손해를 책임할 수 있는 책임 능력 또한 있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나요? 뱅크시는 작품을 파괴했지만 결국 구매자는 그 작품을 구매했다. 이 부분으로 보았을 때 구매자는 약간의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과관계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보충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땡땡님의 의견입니다. 뱅크시가 고의적으로 리모컨을 조작하여 그림을 파쇄하였고 그는 책임 능력도 있지만 구매자는 이미 그림이 파쇄된 것을 보고도 소더비 측에서 구매 의사를 다시 물었을 때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겠다고 말한 순간부터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여기서 인과관계가 끊겼을까요? 그리고 뱅크시의 작품은 파쇄되고 그 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구매자 측에서도 손해는 아닌 것 같다. 인과관계에 대한 또 다른 보충 의견이 있네요. 최땡땡님의 의견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지 않다. 이 행위로 인해 구매자의 그림의 값어치는 훨씬 올랐고 그리고 구매자는 그림을 사지 못한 것도 아니다. 구매자가 그림이 파손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다 구매자가 감수해야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토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라는 부분, 책임 능력이라는 부분, 인과관계라는 부분, 이 두 번째 토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라는 부분, 책임 능력이라는 부분, 인과관계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 더 짚으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계약이라는 부분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이 언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낙찰을 받은 그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구매자는? 아니면 낙찰을 받은 이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된 것일까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입금을 하고 난 이후에야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계약이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고려해 볼 점이 늘어나겠죠. 이 손해배상 논란에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손해로 볼 것인가? 그림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손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림이 갈려나갔을 때의 그 충격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것을 손해라고 볼까? 그게 아니면 처음에 소녀와 풍선을 사기 위해서, 그 작품을 사기 위해서 경매장까지 이동하고 그 전날 호텔에서 잠자고 숙박하고 그랬던 비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손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림 자체의 파괴에 대한 부분이 아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필요한 거죠. 완전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로스쿨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알겠죠? 자, 오늘의 결론.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변호사 사서 써라, 이거야.